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신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혁신도시에 있는 근린상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가 되겠는데요. 바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본사가 있지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도로교통공단 본부,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등이 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된 편이죠.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말이죠,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분양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원주 혁신도시에는 상가 공실률이 무려 60%에 해당합니다. 지금 원주시 인구는요, 현재 한 35만 명이 되는데요. 한 12년 전 돌아가면 2008년도에 30만 명이 돌파했는데 12년 만에 원주 혁신도시인 기업도시의 인구가 5만 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인구는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춘천시 인구가 말이죠, 28만 5,778명이고 강릉시의 인구도 21만 3,328명에 불과한데 원주시는 지금 3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요, 이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데 크나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아파트가 공급 과잉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도 현재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 강릉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8개도 중에서 하락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강원도 지역인데요. 자,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의 원주 지원에 근린상가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의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파악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있는 근린상가가 되겠는데 건물 면적이 130.53제곱미터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8년 5월 20일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3억 7,300만 원인데 1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즉 낙찰률은 40.4%가 되겠는데, 글쎄요, 싸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억 7,300만 원짜리를 1억 5,100만 원에 받았으면 2억 2천만 원을 싸게 샀는데 그래도 과연 수익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의문스러운데요.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반곡동에요, 148.34제곱미터인데 2018년 5월 21일 날 감정가는 4억 2,300인데요. 1억 6,7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율은 39.4%가 되겠고요. 또한 근린상가 145.63제곱미터 역시 사용 승인은 2018년 5월 21일, 감정가는 4억 1,990만 원인데 1억 6,540만 원에 39%의 낙찰이 되었는데요. 사실 낙찰 받은 사람들은 2, 3억씩 싸게 받았으니까 적게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린 상가를 최초에 2018년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말이죠,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참 수익을 내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등은 한국전력공사, 상당히 한국전력공사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는데요.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는요, 상가 공실률이 70%에 해당합니다. 나주시의 인구는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 한 3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거주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게 되면 주말 부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다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말이죠, 유령도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에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말이죠, 상가라든가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그 그린 상가를 한번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속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되겠습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그린 상가가 되겠는데요. 건물 면적이 149.95제곱미터, 사용 승인은 2014년 9월 6일인데요. 감정가는 2억 3,700만 원인데 낙찰가가 1억 1,128만 원입니다. 낙찰률은 한 47.6%가 되겠고요. 또 건물 면적이 226.9제곱미터인데 사용 승인은 2016년 10월 14일, 감정가는 4억 5,600만 원인데 낙찰가가 2억 1,500이니까요. 50% 이상 싸게 샀어요. 47.1%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가 1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린상가 1층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65.1제곱미터인데 사용 승인은 2015년 3월 23일인데 감정가가 1층이기 때문에 좀 비싸죠. 5억 3,900만 원인데 역시 47%의 낙찰이 됐습니다. 2억 5,367만 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연 낙찰 받으신 분들은 감정 가격보다 무려 50% 이상을 싸게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란 참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임차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이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자영업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집세를 받아야 수익이 나오는데 임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실이 많다는 겁니다. 무려 공실률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 50%로 싸게 낙찰을 받은들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등은 뭐 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있죠.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런 본부 등이 있는데요. 진주혁신도시의 공실률은 한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진주혁신도시는요, 사실은 굴지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있잖아요. 11개의 공기업이 지난 2016년 6월에 입주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지금 공공기관 등이 입주한 지 거의 4년이 다 돼가는데도 상가 공실률이 높아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근린상가 경매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근린상가 2층 건물인데요. 건물 면적은 64.67제곱미터고 사용 승인은 2017년 4월 17일, 감정가는 4억 7,600만 원인데요. 유찰이 되었는데 현재 51%까지 떨어져 가지고 2억 4,370만 원까지 현재 최저가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낙찰이 안 됐고 현재 유찰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근린상가입니다. 30.5제곱미터 2017년 4월 17일, 감정가는 2억 6,600인데 1억 3,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최저가가 51%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유찰된 상태가 되겠고요. 충무공동에 있는 역시 65.4제곱미터 1층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 3월 21일. 자, 감정가가 8억 3,400입니다. 지금 한 20평짜리 상가를
감정가가 8억 3,400인데요. 현재 이건 낙찰이 됐습니다. 5억 7,066만 원, 68.4%의 낙찰이 되었는데요. 글쎄 과연 20평 건물 1층 건물이지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과 하남시 등에서 걸쳐서 조성된 1회 신도시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1회 신도시의 상가도 공실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방은 오직 하겠습니까? 대부분 은퇴자들이 분양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완전 은퇴자들은 쪽박입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만 대박이지요. 상가의 무덤 1회 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요,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또 대출받은 이자를 낼 텐데 월세까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집주인들도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회 신도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서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자기 자본 가지고 하지 않고 일부는 다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받았으니까 매월 이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임대가 되어야 세입자로부터 집세를 받아서 이자 비용도 충당하고 관리비도 내고 세금도 낼 텐데 상가 건물이 대부분 공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건물주들이 집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자 비용도 못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물건이 경매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신도시의 유망한 상권인데도 공실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세권 효과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급적 후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위한 임차인들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철저한 상권 분석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